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생물학과 뇌과학을 공부 중인 민수빈입니다. 앞선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선 본격적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면역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리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면역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염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이란 병원체 혹은 신체 내에서 발생한 변이, 손상 등 해로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면역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반응을 통해 해당 자극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조직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혈류 흐름과 혈관 내벽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혈관 변화. 두 번째는 면역세포가 해로운 자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활성화되는 세포의 변화. 마지막은 이렇게 활성화된 다양한 세포들이 나타내는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 등이 대표적인 케미컬 이벤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토카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이토카인이란 매크로파지, 뉴트로필스, 덴트리틱 셀, 림포사이트 등 매우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분비하는 글리코프로틴입니다. 두 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눈다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프로인플라메토리, 반대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안타이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조절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이토카인이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T셀에서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포막 표면에 위치한 리셉터에 사이토카인이 결합하면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고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조절되면서 아래처럼 T셀이어도 다양한 서브타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자극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사이토카인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인플라메이션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 혹은 환자들에게서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폰 카넬의 연구에선 번아웃 증세를 보인 교사들에게서 TNF-알파의 레벨이 증가하고 인터루킨-4의 레벨이 감소했음을 확인하였고, 2013년 실비아의 연구에선 소사이오 이코노믹 스테투스가 낮을수록 인체의 염증 상태 지표가 되는 C-reactive protein, CRP의 레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역세포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직접 감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브레인과 신경계의 연결성을 추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경계와 면역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분비 패스웨이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HPA 액세스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소화, 에너지 대사, 면역 반응 조정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외의 호르몬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물의 제흡수 기능으로 많이 알려진 바소프레신의 경우 면역세포인 모노사이트의 케모 어트랙턴트로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패스웨이입니다. 특히 교감신경은 림프노드나 스플린처럼 피지컬하게 다양한 신체 기관들과 연결되어서 많은 면역세포들과 인터랙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교감신경계는 신체 대부분의 조직과 장기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더욱 정교한 뉴로이뮨 인터랙션의 주요 패스웨이로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1년 체내 연구에선 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인플라메이션 반응을 보다 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중추신경계는 내분비 및 신경계 경로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면역 반응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 최신 연구들은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메닌지얼 이뮤니티입니다. 메닌지스, 뇌막이란 뇌와 척수 표면을 덮고 있는 막으로서 듀라, 아라크노이드, 피아메터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뇌막은 그저 물리적인 배리어로 여겨져 왔는데요. 점차 여러 생물학 연구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뇌막이 갖고 있는 보다 복잡한 이뮨 니케가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이뮨 서베일런스의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듀라메터의 경우 다양한 어드이전, 케모카인 몰레큘을 발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면역세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뇌막은 중추신경계의 면역 반응과 항상성을 조절하는 센트럴 허브로서 신경면역 연구의 핫한 연구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두 연구 논문에서는 뇌, 척수와 말초 면역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내막 림프관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는데요. 이러한 발견을 기반으로 2020년 이후 브레인 튜머, CSF의 circulation, 에이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단백질 혹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주로 다룬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리모델링을 사이코소셜 스트레스가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기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2024년 연구입니다. 관련한 배경 지식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세포막 바깥쪽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컬러진, 프로테오글리칸 등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 이루는 복잡한 구조의 매트릭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세포의 신호 전달이나 이동 등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MMP라는 메탈로 매트릭스 프로티에이즈라는 효소는 이러한 세포의 기질을 분해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P는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을 반드시 수반하는 암세포의 전이나 심혈관 질병 혹은 염증성 질환에서 주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된 실험쥐에서 마이엘로이드의 셀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세포의 기질을 분해할 수 있는 MMP의 유전자 발현 및 합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신경생리의 언밸런스가 유발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MMP가 기존에 주목을 받아왔던 연구 토픽과 다르다라는 점, 또한 사이코소셜 스트레스가 이뮤니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기인하는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 신경면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이번 발표에서 염증 반응과 사이토카인,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전부터 최근 뇌막과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까지 이르는 그 다양한 연구들을 간략히 리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 발표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